이제부터 녹화가 되는 아, 거죠. 감독 겸 배우 겸. 이제부터 녹화가 되는 거죠. 연출부터 다 우리네 감독 겸 주연 배우. 저기 잘 안 보이겠다. 지금 좀 제가 볼까요? 앞으로 해야겠다. 제가 찍어서 볼까요? 아니, 선생님이 네. 여기 책상 놔둬도 좀 불편하게. 저기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얼굴이 보이니까. 제가 여기 의자 괜찮아요. 저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꼭 제 얼굴 안 나와도 되고요. 제 그래도요.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도 얼굴이 나와 나오니까. 주연은 주연님 목소리만 나온다고? 아, 네, 목소리만 나오는. 오늘은 목소리 모드. 인간 할 때도 쇼. 보면 그래도 네, 다 처음부터. 방송으로 나오던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건가 하면은 후다스라는 겁니다. 후다스. 후다스가 뭐냐 하면은 WHO예요. WHO. 이거 후. 다스는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는 극동대학교 김정원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제가 조금 더 추가를 좀 하고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제가 접하게 된 거는 재활협의체, 은평구 재활협의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요거를 이용한 재활 환자들,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이게 꼭 장애인들한테 쓰는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첫째,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차차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301 환자들한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거 보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WHO 건강정의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좋은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한다. 이 대전제하에서 장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980년도에 장애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결여됐다. 어떤 육체적인 거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2000년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ICIDH에서 ICF로 바뀌었다. 이게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ICF라는 건 이런 거의 약자고요. 2000년에. 어떤 육체적인 장애, 그거가 아니고, 그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기능 장애 및 건강 상태 및 상황적 요인, 같은 개인적인 요인 및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기능은 장애와 대비되어 건강의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기능 및 장애는 건강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또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인 태도, 구조적 특성, 법적 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ICIDH에서는 장애인의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편마비, 또 하나는 뭐 한쪽 다리를 앰퓨테이션 했다. 이런 거를 장애라고 80년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2000년도 ICF 개념에 의해서는 같은 장애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시험을 볼 때 면접관부터 얘기하죠. 그렇게 휠체어 끌고서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딱 붙었다 해요. 그럼 이제 또 그때부터가 문제죠. 집 밖에 나서면 차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것부터가 힘들잖아요. 계단 내려가고 또 강의 듣고 그걸 또 시험 보고 이게 다 장애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고 쳐요. 근데 대학을 간다. 장애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는 편견이 없죠. 우리 학교 와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념이. 이 차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갈 때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불편을 안 느껴요. 이 개념이 ICF 개념이에요. 같은 장애인이라도 주변 환경, 도와주는 사람, 사회적인, 법적인 거에 따라서 다를 거다. 이게 ICF 개념이에요.
대략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이 ICF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후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CF 개념은 WHO의 건강 정의를 아주 대변하는 장애인들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개념이고 ICF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후다스다. 앞으로 얘기해드릴.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후다스에 대해서. 그래서 ICF라는 건 이런 거다. 질병과 장애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와주는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 기타 등등 다 포괄적으로 생각한 게 ICF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펑션을 하는가, 사회적인 주변의 팩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ICF다. 조금 이해되세요? 저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든 게 후다스예요. 근데 후다스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는데 큰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지 영역. 다음에 이동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자기 돌봄, 셀프 케어에 대한 거. 그리고 어울림에 대한 거. 생활 활동을 하는 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거. 큰 6가지로 평가를 해요. 큰 6가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후다스를 이제 장애인들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 그리고 이제 19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비교해서 사회 인구적 집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상인,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WHO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 수백 페이지 되는 그런 게 있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말하는 것이 한 3-4페이지 돼요. 이 페이지 수는 그겁니다.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서로 다른 집단의 건강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고 질병의 진행, 장애의 진행에 따라 건강 상태의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고 일반인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한 논문을 제가 2개 찾았어요. 하나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 지역사회 노인들한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정상인들한테 적용을 해서 타당성을 증명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그 판이 타당성이 증명이 됐고요. 또 하나 올해 2017년도에 국제 재활의학회지에 콜론 캔서인데 이 콜로노스토미를 해가지고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비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런 타당성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병이 있던 없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301 환자들한테 한번 써보려고.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오기 전에 평가를 하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한 달, 2달 있다가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분명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2명 정도 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인터벤션을 했더니 환자가 좋아졌다.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초기에 어세스먼트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더 보강해 주자. 이렇게 저희 팀끼리 얘기를 해서 더 그쪽 방향으로 능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후다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36아이템.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정도. 좀 이따 동영상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김동그라미 남님한테 제가 이거 인터넷에 올릴 거라 실명은 거론 못하고 김동그라미 남님을 찍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0분 걸려요. 딱 20분 걸려요. 제가 김동그라미 남님을 2번째 한 거예요. 그 전에 김동그라미 국님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많이 안 걸려요.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12아이템짜리도 있고 기타 변형된 아이템짜리가 있습니다. 사용 등록을 원래는 해야 된대요. WHO 홈페이지에 난 이제부터 이런 걸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안 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정원 교수님 여기다 했다고 그래요. 대표를 한 걸로 하죠. 뭐. 인터뷰는 전화 인터뷰도 가능하지만 전 대면 인터뷰를 했고요. 표준화된 인터뷰. 그러니까 나눠드린 것 중에 인터뷰 포말 폼이 있고 옆에 놓고 이제 슬쩍슬쩍 보면서 참고해야 되는 걸 하나 나눠드렸어요. 비슷한 건데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사생활 보이고 당연한 거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런 거를 인터뷰자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평가 도구는 환자의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건강 상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평가하는 거다. 또 하나는 최근 30일 이내의 것을 평가하자. 1년 전부터가 아니고요. 최근 30일 이내. 그리고 평균적인 거. 좋던 나쁘던 평균적인 거.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환자 평가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이런 거를 환자한테 물어서 그걸 캐치해내는 거. 스케일, 5가지 스케일을 하는데. 그리고 대상자가 평소에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최근 30일 동안 경험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게 아주 좋아요. 일부러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가 최근에 그거 안 해봤어요 하면 표시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질문 항목 중에 하나가 최근 30일 내에 혼자 한 1시간 정도 있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해봤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가 있는데 그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해당 없음 이렇게 쓰면 돼요. 꼭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계속 할게요. 어려움의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어려움의 정도라고 그래요. 노력을 들이거나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느리게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한다. 이거 어려움이라고 그러고요. 건강 상태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 정신적, 감정적 문제, 약물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는 걸 캐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중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몸을 씻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5가지 스케일을 주거든요. 근데 추워서 씻지 못한다면 전혀 씻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근데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씻지 못했다면 여기로 가야 돼요. 매우 심하다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최근 30일 이내의 거를 캐치를 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상태가 좋은 날과 나쁜 날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걸 환자한테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유도신문도 하고 예를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평소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편마비인 사람이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집안에 왔다 갔다 같은 편마비 환자라도 집안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면 1을 줘요. 그 대신에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집안 왔다 갔다 화장실 하는 게 매우 힘들다 그러면 5점이 되는 거예요. 같은 편마비 환자라도. 그러니까 WHO 건강정의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그래서 제가 ICF 개념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후다스를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ICF예요. ICF 개념에 의해서 장애평가를 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같은 편마비 환자라도 주변 환경, 도와주는 사람, 집 구조, 사회 법적인 제도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 30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1년이 아니고 30일, 15일도 아니고 이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디가 부러져서 1km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km를 걷는데 얼마나 힘드세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최근 30일 내에 운전을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걸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골절이 되더라도 아니. 운전 등으로 1km를 걸을 수 없었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으면은 점수를 매기는데 해본 일이 없으면은 안 매기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혼자서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나를 물어볼 때 30일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혼자 며칠 동안 있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not applicable.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점수를 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한 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복잡하게 계산 방법이 있는데 복잡 계산은 물론 이런 엑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간단 계산 방법. 이건 이제 점수를 이제 내본 거예요. 외국에서 아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나빠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0점일수록 기능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점수예요. 쭉 점수 100점이면 나쁜 거, 0점이면 아주 정상인 거. 이게 퍼센티지. 위쪽이 퍼센티지. 그런데 대충 41점 정도면 한 90%일 내. 41점이 넘으면 아주 90%일지 넘어가서 아주 힘든 정도가 심해지는. 이게 외국 데이터예요. 우리나라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거 하는데 아주 인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상인도 필요하겠고 고혈압, 당뇨, 뭐 편마비 환자, 호흡 안 좋은 환자 이런 사람들 다 대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기엔 매우 힘들고요. 외국에서 아주 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아마 거기선 41점 정도가 한 90%일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동그라미 누구죠? 남님. 김동그라미 남님은 58점인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김동그라미 국님은 61점 나오시고요. 네. 나쁜 거는. 네, 아주 심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포맷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환자 이름, 조사자 이름, 평가하는 시간, 조사 날짜, 이 조사 당시 주거 상황, 어디서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 대상 표본에 대해서 쓰고요. 성별, 나이, 학교는 어디까지, 결혼 상태에 대해서, 직업이 뭔지 이런 걸 적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한테 이거를 일단 그 큰 포맷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건강 상태라는 건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활동에 환자 인터뷰하기 전에 이걸 얘기해 줘요. 활동에서 어려움이란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환자한테 딱 한번 읽어줘요. 환자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번 쭉 읊어줘요.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만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당신의 어려움을 표현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심하다. 보통이고 보통보다 조금 심하지만 아주 심하지 않으면 심한 편이다. 보통보다 조금 덜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는 조금 많으면 약간 그렇다로 대답해 주세요. 이 스케일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환자하고 인터뷰가. 어느 정도 예를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김동그라미, 네, 이건 김동그라미 남님 제가 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인지 영역에 대해서 10분 동안 집중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는 좀 심한 편, 4점. 이 문제를 파악하거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일 배우기 이런 거 해본 일이 없대요. 그냥 not applicable.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점수를 안 매기면 돼요. 1점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거예요.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는 말을 이해하기 전혀 문제가 없고 대화 시작하고 한 달 동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대요.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기 다 문제가 심한 편이세요. 다 심한 편인데 1km 이상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몸관리 몸 전체 씻기가 좀 힘드시대요. 그래서 왜 귀찮아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목욕을 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5점 같고요. 옷 입기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4점 같고 식사는 차려진 걸 이렇게 수저로 먹어서 삼키는 것까지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수저질에서 삼키는 건 문제가 없었고 혼자 지내는 건 아주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모르는 사람과 상대하기 큰 문제 없었는데 우정을 유지하거나 친한 사람하고 어울리거나 새로운 친구 사귀는 일은 기회가 없으셨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성적인 활동, 이거 좀 민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얼굴 빨개가면서 얘기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동영상 보시면 좀 제가 난감해하는 느낌이, 제가 동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상생활 활동, 가사, 집안일, 가사 완수하기, 빨리 완수하기 이거 안 하시니까
고시원에서 안 하시니까 해당 사항 없으면 점수 안 나갔고요. 직장이나 학교 이거 뭐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뭐 잔치나 종교 활동 같은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이나 방해물 같은데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 품위 있게 생활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방해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냥 혼자 계시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전혀 뭐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신대요. 운동을 하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런 데 별 부담이 안 되신대요. 건강 상태가 당신이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아주 심각하게 우울증이 빠질 정도로. 경제적 부담은 조금 된다고 그러시고. 가정이 없으시니까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됐고,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 무슨 일을 하는데 휴식을 취하면 혼자 취미생활 같은 거 안 하시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어려움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며칠 경험했느냐. 한 달 내내. 일상생활을 전혀 못한 날이 한 달 내내. 평소보다 일을 줄이거나 덜한 날은 한 달 내내. 총점은 57점.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할 거는 후다스라고 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처음에 이렇게 운을 좀 띄워줘야 돼요. 운을 좀 띄워서 운을 좀 제가 그냥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이래.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하겠다. 아까 스케일 같은 거 설명을 해주고 뭐 이래야 돼요. 오늘 할 거는 후다스라고 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환자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도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를 비디오를 찍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동의를 해 주셨어요. 여기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치시면은 유튜브에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보세요. 이거 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해준 그런 프레임 같은 걸 설명을 해줘요. 이제 할 거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면담 도구는 건강 상태 때문에 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대략 설명을 사람들에게 해줘야죠. 발생하고 수 있는 자,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보다 잘 이해하고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잘 이해하고자 세계보건기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담을 통해서 세계 보건기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임프레션 있잖아요. 정보는 네, 어디 뭐, 비밀이 보장되며 네? 오직 그냥 저희가 네, 네. 참고 자료로만 얘기를 할게요. 대신에 인터넷에는 제가 올리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는 거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결혼 상태, 나중에 직업 그냥 같은 보시면 건 제가 됩니다. 다 네, 길게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성함 썼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WHO 건데 이거 한국판으로 타당도.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한국판으로 약간 수정해서 수정을 했죠. 명문항이죠. 이게 그게 2000 몇 년도에 보건복지부 연구비를 받아서 저기 모대학병원 정신과 선생님이 그거를 타당 번역을 했고 그걸, 네네, 그거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논문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한국판이 나온 거 한국판이에요. 네, 그걸 그대로 갖다 쓰.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선생님이 다 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는 아까 왜 나도 어플리커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계산을 안 하면 결국에 그냥 0점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죠. 0점 처리.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본지 않았으니까 장애 환자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는. 네. 계산에 합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봤을 때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시도해보지 않은 거는
장애가 없다라고 카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제일 문제긴 해요. 나도 어플리컨이 너무 많으면은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낮게 나오는데 이 사람 아주 많거든요. 김동그라미 남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또 김동그라미 국님도 해봤는데 어플리커블 되게 많아요. 그분도. 근데 61점 나와요. 이게 그래도 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그런 삶을 안 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면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1점, 61점 뭐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61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인터벤션 우리 병원에 301 환자로 왔는데 한 달 동안 있었더니 뭐 50몇 점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여성 문항에 대한 네, 그렇죠. 필요한 네네네. 이거 맨 처음에 여섯 문항이 나왔을 때 인지기능 돌아다니기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 했을 때 이걸 어떤 거를 더 인터벤션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걸 캐치하는 거. 이 환자의 약점이 뭔가. 어떤 6개 항목 중에서 유난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거. 네, 기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벤션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선생님 거 들으면서 근데 지금 외래 내려가야 돼갖고 시간이 없는데 그 제가 내년에 해보고 싶다고 한 게 그 말기 환자, 네. 호흡기 호흡자. 환자에 대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줄 때 이거를 이제 입원했을 때 먼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지금 김기환님, 김정봉님 이제 퇴원할 거거든요. 한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초기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다 인터벤션을 했더니 환자는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툴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갖고 아주 좋은 또 이렇게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환자의 또 성향이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 이동 능력도 안 되고 자기 돌봄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6가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드는 첫 번째는 그냥 평가를 해보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이게 유용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적용해보는 게 첫 번째고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용해봐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갈 때 점수 비교해보고 뭔가 되면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인터벤션 할 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병원에 와서 뭔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면 지역사회하고도 연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가 끝이 아니고 사실 나가서가 더 문제잖아요. 또 이제 우리 병원에서 있을 때도 괜찮았는데 지역사회에 나와서 평가를 봤더니 또 나빠졌더라. 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으로 나가면 나빠지는 걸 아는데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나가면 나빠지고 우리 병원 좋아지고. 나가서도 방문을 했을 때 이거를 한번 다시 재평가를 네, 해야 네, 되는 네. 게 그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환자에 대한 변화 이런 데이터들. 나가면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 호흡 환자들은 더 그래요. 액티비티가 더 많이 툭 떨어져서 퇴원시킬 때도 걱정이거든요. 지금 김기환이나 김정은. 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이 자체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사 대상,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MMS나 막 이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도 물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봤을 때 점수가 너무 다른 게 있었어요. 의료인하고 그거 할 수 있는 비의료인 이런 사람들 했을 때 차이점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질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을 갖고 하는 거지만 또 그렇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네. 한 몇 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런 건 우리나라 없죠. 데이터는 여섯 항목에 없는. 대해. 네,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는데 아직 아까 없나? 말씀드린 그 그래프 있잖아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 그래프. 아까 인숙 선생님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논문 쓸 때는 두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이 하면 주관적인 게 5스케일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내요. 그게 맞아요. 맞기는. 근데 뭐 일반인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차이가 있을 다른 수 있어요. 게 두 있어요. 사람이 한다는 게 평가자가 두 사람이.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는 한 환자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네, 두 사람에서 평균을 내서 줘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내가 때문에. 보기에는 내가 하나 하고 우리 지금 호흡 환자 네. 하고 김선영 선생님 하든지 우리 이은수 선생님이 이렇게 논문을 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논문을 쓰시려면 논문이 아니라 국제지에 내시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면 네 정확하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나는 선생님 뭐 고혈압, 당뇨, 뭐 편마비 이런 환자들이 아니고 나는 이제 호흡 부전 환자들 호흡 대상으로 쪽으로. 하는 거니까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 왔는데 잘 영양 좋고 호흡 재활하니까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좋죠. 이제 네. 나가서 지역 사회에서 나가서 비교를 하면 해봐야 돼요.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떨어지죠. 그걸 그거에 어필을 할 수가 대한 있는 거죠. 준비가 네, 네, 어떻게 돼야 네. 된다는 거에 내가 쌓이면 자료 네.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고 네, 네. 최소한 사례로 10케이스 정도는 모아서 어필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해야지 점수 돼요. 떨어진다. 나는 네? 호흡 부전 네. 내년에 네. 근데 뭐 아주 선생님 좋은 평가 도구를 아, 근데 저도 좋아하실 우연히 것 가 같아요. 우연히 가서 봤는데 아 이거 쓰면 되겠다. 네. 정말 안 되는데 내가 딱 떠오르는데 우리 환자들은 6개 한국 중에 자기도 해도 어울림 생활활동 참여 아무것도 아니고 다 거의 다 빵점 김 선생님 5점이거든. 그 꺼주실래요? 빨간 거 누르시면 돼요. 빨간 걸 누르시면 돼요.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케이스 파일럿 스터디를 한번 한번